네, 안녕하세요. 퓨어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송성환입니다. 사실 앞서서 ESG 그다음에 퓨어 스토리지 전략 많은 좋은 얘기들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AI 성공 전략인데요. 왜 퓨어가 스토리지를 납품하고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기업인데 데이터 분석 얘기를 항상 모든 세션에서 하고 AI를 왜 모든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하는지 그런 이제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퓨어가 바라보는 데이터 분석 시장, AI 시장은 앞 세션에서 말 그대로 환경이 안 좋아지고 모든 상황들이 안 좋아져도 절대 줄어들지 않는 게 바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바로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AI에 대한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데이터 분석과 AI를 어떻게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AI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좀 강하게 저희가 어필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 가트너 10대 전략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왜 다시 띄웠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그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최적화 확장성 개척 부분에 오렌지 색깔 부분을 좀 봐주시면 사실 저런 분야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AI 기술이 접목돼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이제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관찰 가능성 응용. 저걸 그냥 영어를 번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관찰 가능성 응용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관찰 가능한 데이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그 데이터 아니면 API 호출 아니면 유저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입출력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이거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고객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예방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술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저 분야도 당연히 AI 알고리즘이 같이 접목이 돼야 지표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술의 근간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항상 모든 제공해드린 모든 솔루션, 모든 하드웨어 다 지속 가능한 기술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스에서 최근에 발표한 데이터 분석 트렌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오렌지 색깔로 표시해 놓은 이 네 가지가 좀 키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하나는 올해 인공지능에 대한 보급이 상당히 크게 확산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기존에는 분석이나 AI 부분 대부분 전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역량이 있는 전문 인력 조직들이 필요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인공지능 보급 확산은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Analytic for everyone, everywhere.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분석에 대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그거를 비즈니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저 로우 코드 분석으로 가는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 고객 데이터 부분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사실 2024년 내년도 되면 아마 그 서드 파티 쿠키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제한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올 초니까 연초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문자나 전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내 정보를 활용해도 되냐 그런 동의에 대한 전화나 문자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사실 고객의 데이터다. 특히 고객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로 파티 실제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는 그거는 기업들이 100%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사실 이런 데이터들도 활용성 되게 높죠. 그리고 이제 세컨 파티라고 해서 이제 다른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사실 이 영역까지는 왜냐 되게 출처가 명확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드 파티 같은 경우는 어떤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인지, 어떤 고객의 데이터인지, 고객의 동의를 얻은 데이터인지,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인지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불분명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제한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쪽에서는 많이 이제 활용이 될 부분인데 사실은 뭐 ML, 머신러닝,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IoT 분석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제조 부분에서는 수율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효율성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되게 많은 개선이나 아니면 투자가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는 데이터는 저장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데이터는 발생하는 즉시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 활용이 필요한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시간 데이터 스토리지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스토리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블록 스토리지, 쉐어드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를 가공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에서 실시간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바로 고성능 오브젝트 시장이 빠르게 확산이 돼야지 됩니다. 근데 대부분들 아마 인지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는 게 오브젝트는 정말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과거에는 많이 쓰셨었어요. 아니면 또 위변조 불가능한 좀 웜 데이터 형태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활용성이 가장 적은 데이터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많이 활용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향후에 설명드릴 새로 나오는 이 오픈소스 기반의 분석 플랫폼이나 머신러닝 플랫폼들은 이 고성능 오브젝트에 대한 요건들을 다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들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수치들은 사실 뭐 국내에 대한 수치보다는 전체 글로벌, 지금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은 기존에 알고 계시는 쉐어드 스토리지에 대한 시장보다 이 패스트 오브젝트 시장이 확연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오브젝트 성장률이 연 3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쉐어드 스토리지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고 데이터가 부족하면 증설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저장에 대한 한도를 고객이 정책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말 그대로 나는 뭐 1페타 사이즈의 스토리지 가지고 쉐어드 스토리지 만들 거야. 대부분 고객이 사전에 정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 패턴으로 보면 사실 고객분들이 데이터 증가 추세를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맞습니다. 오브젝트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런 이제 데이터 규모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고성능의 오브젝트를 통해서 실시간적인 앞서 설명드린 저장된 데이터를 배치성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에 대한 고성능 오브젝트에 대한 요건들이 항상 발생을 하고요. 앞으로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들의 기업들이 이 오브젝트에 대한 요건들, 특히 고성능 오브젝트에 대한 요건들, 투자들을 상당히 활발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지금까지는 아마 대부분들 이제 웨어하우스 형태로 데이터들을 관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가의 리파지토리, 저가의 스토리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대량 저장해 놓고 많이들 활용들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좀 마인드셋을 바꾸실 때가 왔습니다. 단순히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뒤에 이제 새로운 뉴스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데이터는 들어오는
들어옴과 동시에 활용들이 되고 비즈니스에 반영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이 개방형 프로토콜, 특히 고성능을 발휘하는 개방형 프로토콜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플랫폼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호환되게 하나의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여러 솔루션에 반영할 수 있게 이런 식의 이제 호환성도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데이터 레이어를 넘어서는 실제 기존의 대부분 뭐 베어메탈, VM웨어, 컨테이너 베이스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모든 이제 컴퓨팅에 대한 리소스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형태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택을 고려하실 때 분석이나 AI에 대한 뉴스택을 고민하실 때 단순히 스토리지에 대한 파이프라인, 데이터 파이프라인뿐만이 아니고 이 컴퓨팅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이런 대비도 같이 꼭 준비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들이 대다수고 오픈 소스로 나와서 그게 기업들에 많이 반영이 되면 그것들을 이제 상용화해서 팔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대부분들 오픈 소스 기반의 분석 플랫폼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나온 이런 개방형 커뮤니티의 솔루션이 도입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좀 기존에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빠르게 좀 접목을 해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드실 새로운 데이터 레이크, 새로운 데이터 허브의 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두 그림 보시면 확연히 좀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왼쪽이 아마 기존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 대부분의 분석 플랫폼의 아키텍처라고 보여집니다. 데이터 소스가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스테이징을 한 다음에 웨어하우스에 넣을지 아니면 분석 플랫폼으로 바로 전달할지 이런 식의 전달이 되고 이 데이터에 대한 스텝이라고 할까요? 데이터가 이동되는 스텝을 보면 스테이징 영역을 거쳐서 웨어하우스를 거쳐서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나 아니면 필요한 워크로드 쪽으로 데이터를 포워딩해 주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리포팅을 받아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AI 머신러닝을 돌리시고 이런 환경이 현재 환경 지금 대부분의 환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뷰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키는 제가 오렌지색은 원소스로 뒀지만 이 원소스가 가능하게 하려면 이 프로세스,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프로세스를 통합을 하셔야지 되는 선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인테그레이션 프로세스 없이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한 그 분리된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하나의 원소스로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테그레이션 프로세스와 원소스 이 두 가지가 새로운 뉴 이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정형 데이터든 반정형이든 비정형이든 데이터 패턴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테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면 기존에는 어딘가에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됐겠죠. 근데 저장하기 전에 데이터를 뭐 카프카나 여러 가지 실시간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사실 기존에 이제 카프카에 대한 레이어도 보면 대부분들의 실시간 되게 적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웃풋을 내고 아카이빙하는 이런 패턴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은 내가 이게 1시간 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하루 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사실 데이터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보다 많은 데이터를 필요할 때 필요한 시점에 바로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아키텍처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개방형의
고성능의 원소스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정말로 실시간 들어오는 이벤트성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데이터들도 다 바로바로 이제 액세스해서 입출력을 할 수 있는 이 아키텍처를 만드셔야지 되고요. 사실 이렇게 원소스 아키텍처를 만드시면 그 이후의 활용성은 사실은 여기에 표시된 이 네 가지 외에도 이 데이터의 활용성은 정말 극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로 들었을 때는 말 그대로 DW, 엔터프라이즈 DW로의 활용, 그다음에 AI나 머신러닝 아니면 실시간 프로세싱에 대한 그리고 뭐 리포팅이나 서치, 쿼리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이 활용들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뉴스택의 아키텍처로 가시면 이 데이터는 새롭게 들어오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모든 분석 플랫폼에서 바로바로 활용들을 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아마 이 그림이 이 쿠버네티스를 제외한 요 안에 있는 요 그림이 아마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환경일 거예요. 대부분 이제 뭐 베어메탈이나 VM 형태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노드들을 생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를 통해서 하나의 리파지토리를 가져가고 아니면 개별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데디케이트되게 이제 리파지토리들을 가져가시죠. 근데 1차적으로는 이 클러스터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약간 부족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퓨어의 전략이 더 나오는 게 이렇게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리소스들을 좀 더 활용성을 높여보자. 사실 각각의 노드에 뭐 주피터 노트북이든 뭐 트리노든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를 하시면 그럼 개별 그 노드들의 유틸라이제이션을 극대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해당 하드웨어 리소스를 충분히 다 사용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을 좀 바꾸자 하는 게 바로 중간에 쿠버네티스 레이어를 하나 얹는 거죠. 쿠버네티스 레이어를 하나 얹어서 각각의 개별적인 노드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워커 노드들을 충분히 배치를 하고 워커 노드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프로세싱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도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도 높아지고 이 컴퓨팅에 대한 리소스 활용률도 더 높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면 모든 거를 서비스 레벨로 말 그대로 뭐 워크로드별 아니면 뭐 사업부별이 아니고 정말로 단위의 서비스 레벨로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을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비전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퍼블릭이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연동 이런 부분들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포톡스는 제 뒷세션에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포톡스 레이어, 이 쿠버네티스 데이터 서비스 할 수 있는 포톡스 레이어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데이터 서비스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클라우드 디바이스나 아니면 로컬의 디바이스 모든 리소스들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들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기존에 이제 이렇게 똑같은 환경으로 사용을 하고 계실 때 이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좀 오픈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심플하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는 뭐 스토리지 기술을 써서 리플리케이션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톡스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나 아니면 DR 기능을 써서 넘기실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개별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럼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넘기면 동일한 환경이 바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제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뉴스택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텔 팀하고 같이 작년에 인테그레이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CNAKS라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for Kafka and Splunk입니다. 환경을 보시면 일단 모든 환경은 인텔의 기존의 자원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바꾸고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분리를 해서 심플하게 결과로 봤을 때 기존 대비해서 4배 이상의 데이터 검색 그리고 3배 이상의 데이터 인제스트 결과를 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 아키텍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리적인 리소스의 노드들을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워커 노드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인제스트나 아니면 서치에 대한 성능들을 향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컴플루언트의 티어드 스토리지라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 대비해서 성능 저하 없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표가 가진 전략을 설명드렸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관리 방식을 변화시키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그러니까 관리 방식이 바뀌면 데이터가 아무리 늘어나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요. 요 3가지 키워드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드리는 최종의 솔루션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통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포톡스를 통해서 애저 서비스 형태로 구축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그다음에 AI나 머신러닝 모든 플랫폼에 새로 나오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도 바로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 보호를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